예, 국내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오늘 하루에만 3명이 추가로 발생하면서 국내 환자는 모두 2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지역사회 전파에 대한 불안감에 우리 사회 곳곳의 풍경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양석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지역사회에 좀 전파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높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저희가 앞서서 이제 보내드린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우리 사회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실제 다중이용시설 이런 곳 방문해 보면 많이 좀 달라지기도 했고요. 그 내부의 모습도 달라지기도 했고 실제 그런 곳을 방문하지 않는 분들도 교수님 주변에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그렇습니다. 보고 계세요? 일단 정부에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 예. 중증에 좀 해당되지 않고 그러나 이런 발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염력이 강하고 예. 특히 중국에서는 계속 사망자가 발생을 하고 있고 특히 5년밖에 되지 않은 메르스의 38명의 그 사망자에 대한 기억이 예. 한국 사회 성원들에게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네. 가능성은 낮지만 그래도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고 조심하자라는 것이 예. 사회 성원들 간의 일종의 암묵적인 합의로 이루어지고 이것이 사회 전체의 풍경들을 많이 바꾸어 놓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바깥 활동을 꺼리는 분위기다 보니까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과거에 뭐 사스나 메르스 때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었나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사스와 메르스 사태가 어떻게 보면 질병의 단계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 전체의 어떤 소비나 생산 형태까지 바꿔놓는 그러한 변수로서 작용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온라인 그 매출 그의 비중이 예. 오프라인 매출을 굉장히 압도해버리는 또 하나의 그 전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 매장의 대부분이 개인 자영업자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네. 이분들에게는 사실은 일주일, 2주일 정도의 어떤 그 매출 감소가 네. 굉장히 생계에 즉각적인 그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정부와 또 사회가 같이 좀 보듬어 나가야 될 그런 큰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실제로 뭐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에는 뭐 외식업도 그렇고 여러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굉장히 좀 힘든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실제 밖에 나가 보시면 그런 광경들을 많이 목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뭐 여러 행사들이 있습니다. 졸업식, 입학식, 뭐 심지어 뭐 경조사 같은 것도 그렇고 동문회 이런 데도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초대하는 분들도 그렇고 마땅히 또 가봐야 되는 자리인데 이게 좀 가기가 꺼려지는 분들 뭐 그런 분들의 심정을 저희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아무튼 이런 현상이 좀 언제까지 지속될 거라고 좀 전망을 하세요?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현상이죠. 그동안 고생한 것을 축하해주고 예. 격려해주고 또 서로 위로해주고 이런 어떤 직접적인 스킨십을 통해서 어떤 공동체가 유지되고 그러는 것인데 예. 이러한 어떤 두려움의 확산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그런 활동을 이제 어떻게 보면 축소시켜버리는 예. 그러한 영향이 생겨지는데 아마도 이제 어떤 그 질병본부의 어떤 발표에 따르면 그래도 여름 정도면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예. 문제는 사람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이 과연 그때도 사라질 것인가 이러한 관건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수개월 정도는 이러한 양상들이 계속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을 하고 네.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풍속도가 분명히 생겨날 것이다. 왜냐하면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 예. 사회성원들이 무언가 새로운 방식으로 서로 격려하고 축하해 줄 것이다. 예. 막 그것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또 졸업식을 하고 서로 격려 메시지를 보내고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발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전망하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모든 우한들이 지나간 다음에 예. 다시 서로 직접 만나서 또 스킨십을 하고 손을 잡고 서로 격려하고 예. 위로해주는 행동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네, 예. 일상 생활 속의 풍경도 많이 달라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 직장 내부의 분위기도 꽤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뭐 직장 폐쇄 조치가 내려진 곳도 있었고요. 또 직장 내부에서는 회식 등을 꺼리거나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변화들이 있습니까? 직장 회식이 가지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직장 성원들 간의 어떤 스트레스를 풀고 또 고민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기능을 또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런 두려움 같은 것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식당을 가지 말자. 네. 그래서 또 우리끼리 그냥 배달해서 먹자. 예, 예. 근데 이런 행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달앱과 같은 어떤 대규모 자본이 작동하는 그런 체계는 또 이윤을 가져다 주지만 또 소상인들에게는 굉장히 또 예. 사실은 굉장히 슬픈 그런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이겠죠. 예, 회사의 문화도 좀 바뀌고 있다고 하니까 저녁 문화나 이런 회식 같은 것도 달라지고 있다고 하니까 공감하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유통가 분위기를 저희가 좀 짚어볼까요? 사실은 그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경우에도 피해가 상당하다. 앞서 보도로 좀 보여드렸는데 면세점까지 썰렁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때 여행을 가지 않으니까 당연히 네, 여행을 그렇습니다. 가는 분위기가 좀 꺼려지다 보니까 당연히 면세점도 한산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런 뭐 여행업계나 유통가 이런 데를 보면 정부 차원의 어떤 움직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진단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 상황에서 정부의 정확한 정보 그리고 전략적인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요. 특히 그 여러 가지 여행 업체나 그리고 예. 또 숙박 업체들이 또 피해를 보고 있고 또 그 시민들도 수수료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예. 또 감당하면서 이거를 네. 취소를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예. 이것이 전례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피해들을 누구에 의해서 누가 얼마만큼 보상해 줄 것이냐에 대한 어떤 본격적인 논의가 예. 이제 그 차후에 또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예. 네. 특히 어떤 지역으로 갈 수 있느냐, 내가 거길 떠나도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또 막연한 불안감으로 취소를 해서 서로 피해를 가져오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또 외교부나 또 정부 관리자들이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예. 어떤 지역들을 주의 깊게 이렇게 선별을 해주셔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특히 수가 뭐 있습니다. 관광업 같은 경우는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좀 촘촘한 대응 방안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접촉을 꺼리는 분위기다 보니까 총선을 앞두고 지금 선거운동의 풍경도 꽤 네.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 새로운 선거운동 방식도 좀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4월 선거를 앞두고 저희 뭐 사회학자들끼리 이번 선거는 정말 유례없는 진영 간의 싸움이 될 것이다라고 네. 전망을 해왔었는데 예. 그 두 개를 완전히 뛰어넘는 메가폭탄이 지금 이렇게 떨어진 네. 것이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거라는 것은 후보자가 유권자들을 직접적으로 만나서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고 자신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야 되는 그런 장인데 예. 그러한 장이 형성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예. 4월에 선거라면 시간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네. 예. 그래서 여기에서 기존에 이미 이름이 알려진 대중매체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정치인들은 좀 타격이 좀 적겠지만 예. 정치 신인들은 굉장히 커다란 그 어떤 변화를 또 예. 겪을 수가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정말 역사상 없는 유튜브 활용 또는 유튜버 같은 소셜미디어 활용을 누가 잘하느냐 예. 이게 어떤 진영이냐 어떤 이데올로기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어떤 그 동원 매체가 될 수 있는 예. 그러한 선거 양상이 될 것이라고 저는 전망을 합니다. 오프라인보다 이제 온라인 쪽에서의 그렇습니다. 활동이 표심 획득에 좀 더 이로울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게 더 큰 축을 담당할 것이다. 이렇게 네. 좀 전망을 해주셨는데 네네. 그렇다고 또 오프라인에서 활동을 안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선거운동 같은 거를 할 때 아까도 저희가 잠깐 보여드렸는데 뭐 명함도 안 주고 악수도 못 하고 뭐 눈인사만 하고 이런다고 해가지고 사실 홍보가 될까 캠프 나름대로는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프라인으로 전략을 어느 정도까지 고수할 것이냐, 예, 예. 이것을 어떻게 빨리 영리하게 전환을 할 것이고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느냐가 네. 거의 진영 논리나 이런 것을 훨씬 더 넘어서는 이번 선거의 중요한 어떤 지표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고민이 참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선거 운동을 어떻게 할지 많은 고민이 뒤따를 것 같습니다. 정치권의 고민일 거고요. 자, 그리고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노포비아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신호가 이 어원을 좀 저희가 먼저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시노포비아가 어떤 뜻인가요? 네, 원래 이제 저기 중국을 뭐 이렇게 어원으로 따지면 샤이나 뭐 프랑스어로는 예. 신 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시노포비아는 중국인들에 대한 혐오, 차별 아.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 예. 근데 이제 지금 이 시노포비아 현상이 굉장히 심각하다, 사회적 문제점으로 발생하고 있다라는 보도도 많이 잇따르고 있어서 어느 정도의 상황입니까? 굉장히 심각한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저희가 여기서 기억을 되살려 보면 2015년에 메르스 사태 때 네. 코리아 포비아가 존재했었습니다. 한국인 외국에서 공부를 하는 한국 유학생들이 예. 그 차별을 당했었고 네네. 거기 그 주민들이 차별을 당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저희 중국에서 이런 불행한 일이 벌어졌었고 이것이 또 한국에서 중국인들의 또는 중국 동포에 대한 차별로 이루어지고 있고 예. 굉장히 수많은 괴담들이 또 여기에서 오고 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예.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곧 대학이 개학을 예. 한단 말이죠. 그럼 이제 수만 명의 중국 학생들이 이제 교실로 들어올 텐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만약에 한국 시민들이 우리의 아들 딸들이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예. 거기에서 우리나라에서 질병이 엄청나게 발생을 해서 거기에서 차별을 받고 예. 혐오를 당하고 있다라고 하면 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중국인 유학생들을 또 이렇게 보다듬어주는 어떤 전체 사회적인 어떤 합의가 또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 특히 이제 교육자들 그리고 또 한국 학생들이 말투, 행동 이런 하나하나를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예. 앞으로 이제 3월, 4월이 되면은 대학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본격화될 것이다라고 예.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 말씀해 주신 부분과 좀 연관돼서 국내에서 중국인을 혐오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서양에서는 뭐 동양인 전체에 대한 혐오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의 인식에 대해서 조금 한 번씩 되돌아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좀 어떤 인식을 갖는 게 지금 상황에서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전체 유럽의 분위기는 예. 최근 10년간의 변화를 보면 백인 우월주의 예. 그리고 극우파들이 정당이 굉장히 상승하고 있는 전체적인 추세입니다. 거기에 동양인들에 대한 어떤 이민정책의 차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요. 저희 축구 스타인 손흥민 맞습니다. 선수도 예. 최근에 또 네. 그 차별을 혐오를 예, 당했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희는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인들을 저희는 잘 구별하지 못해요. 예. 저희들한테는 서구인일 뿐이고. 예, 예. 근데 그쪽 사람들에게는 저희는 한국, 일본, 중국인들은 또 그냥 아시아 사람들일 네. 뿐입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중국인들에게 특정한 어떤 차별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들과 똑같이 돼버리는 그러한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예. 예. 제가 볼 때는 이 시기에 저희가 성숙한 시민 자세로 그들도 피해자고 우리가 같이 공존해야 되고 공생을 해야 되는 자세로 저희가 말과 행동을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보면 저희가 긴 시간 동안 모델로 삼아왔던 예. 서구의 모델을 훨씬 더 넘어서는 성숙한 어떤 시민사회로서의 한국 사회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전환기다라고 예.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뭐 여전히 아직 신종 코로나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과도하게 이제 우려를 갖고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과도한 공포감을 부추기거나 그 과도한 공포심을 또 가지는 것도 상당 부분 경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를 사회학자로서 어떻게 좀 진단하고 계신지 마지막 질문을 저희가 좀 드려볼까 네. 합니다. 일단 그 메르스 사태의 어떤 교육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예. 정부에서 투명한 정보 공개를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과도한 괴담 이런 것의 유포를 굉장히 엄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예.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예. 반면에 이제 언론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들의 어떤 클릭 수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추정이라든지 어떤 좀 자극적인 예. 단어를 사용하는 그런 언론들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예. 부분들은 저널리즘의 정신에 좀 위배가 된다. 그런 예. 것들은 스스로 이렇게 좀 깨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사실은 저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최근에 있었던 아직도 계속 지속되고 예. 있는 호주 산불 그리고 저희의 그 미세먼지 예.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프랑스에서만 1,500명의 사망자를 냈던 그 유럽 폭염과 다 예.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인간 중심으로 바라보는 예. 이 세계에 대해서 결국은 남용되었던 자연의 역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인간 중심이 아니라 자연과 공생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예. 저희가 앞으로 그 세계를 꾸려가야 예.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의 생각까지 저희가 좀 잘 들어봤고요. 오늘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해서 사회학적인 관점으로 저희가 좀 들여다봤습니다. 최항섭 국민대 사회학교 교수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